33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와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A는 발산형 경계죠. 적을까요? B는 수렴형 임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마찬가지로 수렴형 경계예요. 자, 기역부터 봅시다. 기역. A 부근에는 해저산맥이 발달되어 있다. 자, 해저산맥 이는 바로 해령을 의미하죠. 해령. 이는 바로 해령을 의미하죠. 발산형 경계에서 해령. 맞죠? 발산형 경계 부근에 자주 보이는 지형은 해령이다. 오케이. B. 니은. B에서는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안을 섭입하고 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안을 섭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해양판과 대륙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봤던 게 밀도는 어디가 크냐?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커요. 오케이. 그러므로 만약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을 때 밀도가 큰 해양판이 이 대륙판 밑으로 계속 밑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섭입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그냥 수렴형 경계니까 둘이 충돌할 거고 밀도가 큰 게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말이 된다고 쭉 읽어봤을 때 말이 되네?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하기가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낚시성이지. 근데 한 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B는 지금 이 중국 대륙 중국이라 하긴 좀 그렇고 이 중국을 포함한 이 넓은 대륙,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이죠. 유라시아 대륙 안에 존재하는 이런 수렴형 경계에 대한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 안에 아주 높고 긴 산맥이 있는데 그걸 뭐라 부르지? 히말라야 산맥이라 부르죠. 그죠? 히말라야 산맥. 이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대륙 안에. 그렇다면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에 충돌일까?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 그러니까 인도판도 대륙판이에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도 대륙판이에요. 이 두 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스콕산맥이죠. 스콕산맥. 오케이.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 그러니까 이 스콕산맥은 어떤 판이 어떤 판 밑으로 섭입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에요. 여기는 인도판이야. 인도판도 대륙판이에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그러니까 인도 호주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도판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인도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서 일단 인도판이라고 얘기를 할게. 자, 인도판이 유라시아판보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 있으니까 밀도가 높아. 밀도가 높아서 유라시아판 밑으로 인도판이 섭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지금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유라시아판 밑으로 인도판이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미끄러져서 계속 저기 밑으로 들어가서 마그마로 녹는 이런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밀도가 높았던 부분이 옛날에는 해양판이었거든. 이 해양판이 쐐기처럼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정이 돼 있고 여기가 고정이 돼 있는데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만나서 요렇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히말라야 산맥이야. 오케이.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륙 안에 존재하고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의 밀도를 비교했었지 어떤 대륙판과 어떤 대륙판의 밀도가 높고 낮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섭입이라는 단어에 대한 중요성, 이게 지금 계속 미끄러져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라면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산맥을 형성한 건지, 꼭 산맥을 형성한 건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박혀 있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하나를 섭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쳐서 적어볼까? 두 대륙판이 충돌하여 지각에 주름이 졌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두 대륙판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쐐기처럼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게 계속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섭입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게 계속 옆으로 밀고 있으니까 마치 책을 뒤집어 펼쳐 보세요. 그 다음에 바닥에 놓고 이제 두 페이지를 이렇게 서로 가까이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책을 앞에서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펼쳐서 뒤집어 놓고 요쪽을 눌러보세요. 이게 사이가 이렇게 올라오겠지? 마치 이런 현상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섭입하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해양지각의 나이는 C가 A보다 많다. 수렴형 경계는 디귿. 수렴형 경계는 지각의 죽음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각의 탄생이라 표현해 봅시다. 그 이유가 수렴형, 그러니까 지금 C 같은 경우는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는 이런 형태죠.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해양판이, 그러니까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되면서 계속 밑으로 아래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아주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이 지각이 용융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했던 지각이 멘틀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각이 없어져 죽어버려. 하지만 발산형 경계에서는 땅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열리게 되죠. 열린 공간으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바닷물이나 차가운 대기를 만나면서 이게 식겠죠. 맞죠? 근데 계속 판은 그 기존의 판들이 이동할 테고 계속 마그마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10곡에 가까이 이동할수록 새로운 판들이 형성돼. 판 나이가 1살, 2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각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A, 이 판의 경계 부분과 C 판의 경계 부분의 나이를 비교하자면 당연히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A, 발산형 경계가 C, 수렴형 경계보다 지각의 나이가 작겠지. 반대로 말하면 C가 A보다 지각의 나이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오케이. 우리가 331번 이 문제는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고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하면 될 거예요. 아, 이런 걸 어떻게 맞춰? 한다면 지금부터 알면 되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33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판의 경계가 나타낸 것이다.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을 하고 미끄러져 쭉 들어가는 걸 나타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뽕뽕뽕 만들어진 거는 호상열도라고 볼 수 있죠. 이 B가 있는 이 라인은 호상열도죠. 호상열도. 이게 바로 일본에 대한 예가 되겠어요. 그리고 C, 여기 섭입이 일어나는 곳, 여기 쭉 이렇게 줄지어서 아주 깊은 구멍, 그러니까 해구가 존재하죠. 깊은 곳, 해구. 오케이. 자, 봅시다. 화산활동은 비해서 활발하다. 이 라인, 호상열도 라인이죠. 활발하고. 니은, 유라시아판은 태평양판보다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가 있을 거고 태평양판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C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는 대체로 얇아진다. 이쪽이 A고 이쪽이 C야. 이쪽이 B고 지진의 발생 깊이, 여기서 마찰이 발생했다면 깊이가 요만큼, 여기서 마찰이 발생했다면 깊이가 요만큼, 여기서 마찰이 발생했다면 깊이가 요만큼 밖에 안 되겠죠. 점점 A에서 C로 갈수록
1000발 지진에 가깝고 A로 갈수록 1000발 지진에 가깝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얕아진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겠네. 쉬운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33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가부터 다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 수권, 직권, 생물권. 자, 가는 대부분 해수로 이루어져 있다. 수권. 오케이. 한 97, 8%가 해수고 나머지 2% 정도가 담수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담수는 해수 말고 그러니까 저기 염분이 적은 물 담수라 했지. 대부분 해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수권에 대해 배울 때도 바닷물에 대해서 배웠잖아. 해수에 대해서. 그죠? 오케이. 나는 온도에 따라 4개의 층을 구분할 수 있다. 직권은 온도에 따라 구분해요? 아니지. 뭐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 이상 몇 도 이하는 뭐 지각이다.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는 뭐 멘틀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을까 우리가? 아니지. 정확하게 따지자면 지진파의 속도 분포에 따라 구분을 했다고 우리 저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오케이. 우리가 배웠던 걸로 따지면 지각과 멘틀. 지각과 멘틀은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외핵과 여기 내핵, 외핵과 내핵은 철, 니켈 등 밀도가 높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했지. 그리고 지각은 딱딱한 고체 상태고 멘틀은 유동성 있는 뭐 젤리 상태, 뭐 액체 상태로 합시다. 그 다음에 외핵은 유동성 있는 액체 상태, 그리고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지각은 규산염의 고체, 멘틀은 규산염의 액체, 외핵은 철, 니켈의 액체, 내핵은 철, 니켈의 고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성 물질과 상태에 따라서 또 4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지진파의 속도 분포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그대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무슨 그림인지 감이 올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뭐 띄워주긴 그렇고 또 저작권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길 바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새록새록 기억이 날 거예요. 여튼 온도가 아니다. 그래서 니는 틀렸고 다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 가장 나중에 형성되었겠죠. 그죠? 46억 년 전에 저기 지구가 생길 때 아주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였는데 그때 뭐 생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때 직권은 형성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막 비가 오고 하면서 수권이 형성되었을 거고 그 대기, 기권이 형성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생물권이 형성되었겠죠. 오케이. 외권도 그 요소에 포함시키자면 당연히 지구가 생성되기 전에 외권은 존재했죠. 오케이. 니은, 디귿.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은 3번.